네, 해설갑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1일이고요.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계속적으로 좀 시세 연속성을 주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뭐 예탁금이 늘지 않는 그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 저곳 좀 옮겨 다니면서 시세를 연속적으로 좀 주지 않는다.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내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일 옵션 포지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당장 9시 반에 이제 오후 9시 반입니다. 앞으로 2시간 정도 뒤에는 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국채가 그러니까 미국 10년물이죠. 10년물 국채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보면은 오늘 미리 좀 말씀 먼저 드리고 갈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 나왔는데 고용이 되게 잘 나왔죠. 고용 쇼크다 막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실업률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 초 기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실업수당 플러스 알파를 주던 게 종료가 됩니다. 좀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 이제 8월 27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 경기 회복이 이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면서 좀 가시화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심리가 지금 미국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부채 한도가 협상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갖다가 쓰고 있죠.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지금 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CPI가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거예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그거를 좀 반증을 하는 게 다우존스는 산업지수는 신고가를 갑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 5월에 요때죠. 5월에 막 상승할 때 막 금리 막 쇼크 나오고 막 요럴 때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고 반대로 이제 나스닥은 좀 하락을 하면서 금리를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가죠. 그런데 이제 나스닥은 고점을 넘지 못하고 막 음봉이 맞으면서 실제로 선물 지수는 쌍봉이에요. 쌍봉 만들고 좀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반영을 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금리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테이퍼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미국장에서 생기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도 그렇고 현금 20%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설사 지수가 반등을 해도 이 부분은 좀 지키셔야 된다. 갑자기 이런 내용 나오면서 미국장이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대비는 하고 가셔야 된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볼게요. 미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시장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렇게 올라도 그 수준이다. 해봤자 이제 완만한 수준이고 어차피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탁금이랑 마찬가지로 이 예탁금이 카카오뱅크 예탁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추세가 좀 상승 추세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최근에 좀 올랐죠. 이거는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거래 대금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늘지 않았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시장 추세적으로 이제 분봉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여기를 넘어갔죠. 갭으로 넘어간 다음에 추세가 이 상승 쪽으로 바뀌었고 여기를 다시 이탈을 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를 갭으로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지가 나왔었죠. 지지가 나오고 오늘 이탈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준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왜?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또 내리다가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시점이 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뭐 테이퍼링 이런 거 나오면 한번 툭 떨어졌다가 그럼 저가에서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게 시장은 계속적으로 보세요.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설사 올라봤자 이거 완만하고 그냥 그 수준이다.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도 넘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될 거예요. 지속될 거고 혹시 시장이 뭐 이게 툭 하고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줄 수 있다. 좀 이렇게 그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 정도의 현금은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이 현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저께 마이크론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마이크론이 충격을 받았는데 보시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론이 3위죠. 디램 쪽에서 하이닉스가 2위고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하이닉스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요. 8기가 모듈 고정 거래 가격이 35달러인데 현물 가격이 30달러까지 하락을 해서 오늘 이유가 이겁니다. 현물 가격이 고정가 밑으로 떨어지고 3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제 현물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고정가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업체들이랑은 반도체 회사들은 막 2, 3개월마다 이제 협상을 하죠. 고정가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데 이 현물 가격이 이제 추이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고정가 다음 협상 때 고정가가 떨어질 것이고 현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이제 다음 고정가가 올라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가가 중요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오늘 봐야 될 부분이 하이닉스가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좀 패턴이 좋지 않아요. 패턴이 좋지 않은데 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지만 뭐 10만 원 이탈을 한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 수준, 이 작년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확실한 거는 상황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큰 그림으로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보다 상황이 지금 더 반도체가 좋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뭐 10만 원을 깨버린다 이러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1월, 2월, 3월, 4월 계속 얘기 나왔었어요. 그렇죠. 5월도 그렇고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 계속 좋다 계속 좋다 좋다라고 있었는데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반대로 안 좋다 안 좋다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원래 역발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하락의 첫날인데 뭐 추가 하락이 나와서 뭐 10만 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좀 반도체 쪽에서 좀 주도를 했고, 오늘 이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 순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조입니다. 삼성전자를 1조를 팔았고요. 하이닉스를 6천억을 팔았어요. 이게 거의 이 종목,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좀 미리 좀 던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10만 원 이탈을 하거나 하면은 이 밸류 자체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게 맞는데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는 엄청난 과매도권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이 이런 반도체주가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옵션 포지션을 좀 볼게요. 오늘 이제 425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425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 행사가가 이제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지금 포지션이 여기가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외국인이 충분히 수익이 났어요. 콜 매도로 수익이 난 거고, 내일 이렇게 좀 와리가리 하면 여기도 다 죽을 거고요. 이쪽에서 수익을 챙기고 외국인은 한 422, 420 이상 여기에 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좀 끝나는 것을 좀 원하겠죠. 아니면 이제 422.5 위에서. 그런데 이제 풋옵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밀어버리려고 하면은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 상으로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고요. 이 기관은 역시 뭐 여전히 상방 콜옵션을 갖고 있고, 이제 풋은 매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구조고, 개인이 여기 풋옵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또 밀릴 수는 없는 또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만으로 봤을 때는 내일 시장은 뭐 지금 정도의 수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 뭐 약간 뭐 보합권 정도로 이제 포지션 상은 그렇게 정도 보입니다. 빠져봤자 약보합권 요런 정도로 이제 옵션 포지션 상으로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혹시 옵션 포지션 만이고요. 이제 또 대외 상황들, 오늘 이제 CPI가 나와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아침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런 포지션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다. 크게 내릴 거 아니면은 외국인이 뭐 크게 내릴 이유도 없는 포지션. 기관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개인이 여기서 또 풋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얘를 먹여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특징이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셀트리온이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이제 일본에서 허즈마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약이죠. 복제약이죠. 이제 점유율 51% 차지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역시 표면적인 이유죠. 오르려고 했으니까 이제 오른 거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추세 말씀드렸죠. 추세를 벗겼어요. 이미 벗겼고, 다 넘어가면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고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약주의 대장 1, 2등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은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라고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종근당 같은 종목들은 저가권에서 역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뭐 SK케미칼은 수익들이 많이 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뭐 따로 이제 또 의견 안 드려도 되겠죠. 이미 뭐 이제 저가 30% 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SK케미칼은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챙겨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가져가시는 부분은 뭐 크지 않은 물량으로 소량 정도만 좀 보시고 일본 좀 챙겨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시장과 관심 업종 섹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른다고, 제가 그때 장중시황에도 올려드렸어요. 오른다고 뭐 마음 졸이면서 급하게 뭐 추격 매수할 필요도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계속 오르는 구조도 아니고, 올라가봤자 완만하고 또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움직이다 테이퍼링 한번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시면서, 뭐 종목들 매수할 때는 모아가시면서 그렇게 매수하시는 것 권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원방테크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셔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원방테크가 200% 무상증자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굉장히 큰 호재여서 내일 큰 시세를 좀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요새 뭐 무상증자 나오면은, 어제는 이제 앞타바이오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18% 상승을 하고 그랬는데, 앞타바이오는 100%짜리 무상증자였는데 이제 원방테크는 200%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1주를 갖고 있으면은
플러스 2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3주가 되겠죠. 200%를 주식을 주는 건데, 먼저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방테크는 거래량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 마음만 먹으면 상승을 크게 시킬 수 있어요. 뭐 이전에 뭐 시젠이나 맙타바이오 이런 애들은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누가 이제 매도를 하지만, 원방테크 자체는 거래량이 보시면은 오늘도 35,000주, 어제 12,000주, 그저께 3만 주.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가 더 크게 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지분율 자체가 모회사 56%, 자사주가 1%, 여기 자사주가 1%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뭐 대략 한 40%밖에 없는 거죠. 40%밖에 없는데 여기 56%가 240만 주를 갖고 있으니까 뭐 44만 주, 어림잡아서 한 200만 주 치면은 총 물량이 440만 주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거 이제 빼면은 뭐 한 190만 주 정도 대략 이렇게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방테크 주주님들은 좀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에 대해서는 물량 뺏기지 말고 보유해서 가시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서 의견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고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게 무상증자고요. 이게 이제 신주 배정일이 8월 27일이에요. 8월 27일이기 때문에 주식은 매수를 하면 플러스 2일이죠. 2일에 예탁 결제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을 받으려면 8월 25일까지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8월 26일에는 권리락이 생기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권리락이에요. 그게 26일 날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기준일이 27일이라고 27일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은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8월 25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따라가고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냥 여기 보유자의 영역이죠. 이제 갖고 있었던 분들의 영역이고, 무상증자 나왔다고 뭐 추격 매수하고 그런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의 전략은 보유를 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어디까지 나나 좀 보는 전략이고, 여차하면 증자까지 받아도 되겠죠. 그만 그 전에 이제 기준일 전에 뭐 주가 상승을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반 정도만 좀 팔아주시고 반은 또 무상증자를 받아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유를 해서 시세를 좀 보자 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의견은 좀 내일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좀 여유있게 시장 계속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